23일자 금융생각.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금융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그쪽과 같아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나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입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긴축 재정을 원한다고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풀게 하여 어려운 경제에 돈의 힘으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준이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말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경제의 충격이나 금융의 위기가 와서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골리락스 경제이며 경기가 좋아 호황이라고 봐야 할 실정입니다. 이런 시국에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서는 아직도 난 목이 더 마르다라는 핑계로 금융 완화 정책인 금리 인하를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난 지금 목 말라 돈이 더 필요해 죽겠으니 그냥 아무 물이나 줘봐. 설사 그것이 똥물이라서 배가 아파 죽을 수 있지만 갈증을 해소할 한 방울의 물이 더 필요하니까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진짜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진짜 금융위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자고 연준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세상 금융에는 일물일가의 원칙이 있고 등가 교환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는데 금리 인하를 해서 욕심의 배를 채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짜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전광석화처럼 회복이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더욱 덕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이 걱정되고 금리를 내리자니 금융위기로 전이 될까봐 금리 동결이라는 정책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러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환율이 급등, 즉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환율이 하락하고 저점일 때 투자를 할까요? 나름 공부를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정답은 모든 투자는 살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환율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죠? 크크 그러니 금리, 환율, 펀더멘털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 투자의 경험도 안 해보고 함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은에서 금리를 못 올리지요. 아직도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금리보다는 부동산 불패라고 말하시며 인건비와 자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르는 게 맞아. 그러니 더 오르기 전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더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지금이 쌀 때라고 하는 것은 쌀 때가 아니라 한 번 더 지켜봐야 한다. 라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자재값이 오르니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나라가 고성장 국가였던 지난 20년 동안의 결과이지 앞으로의 미래는 아니며 선진국은 2% 성장만 해도 잘 성장한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2% 이상의 성장이 어렵게 되는 저성장 선진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보다 더한 곳이니까 말입니다. 누가 된다 하더라, 누가 샀다 하더라, 누가 사서 많이 벌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진절머리 나게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렇게 장황하게 몇 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종목이나 찍어주고 지인들의 셀럽이 되어 존경의 대상이 되어 밥과 유흥을 대접받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투자일까요?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투자를 해서 벌면 모든 것이 나아지고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식 투자 종목을 내가 권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월급이나 받고
저축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종목 추천을 하는 것이 저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찍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며 그 안의 메커니즘을 몇 년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인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천한 글로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의 역사에서 그렇듯이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쟁 전에는 무조건 경제적인 상황면에서 압박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가운데 불만이 응축되어 터지는 것이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보다는 이제는 생존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설픈 직장생활 사직하고 나 나름대로의 인생을 찾아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다는 헛된 희망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며 지금 직장이 있는 것을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3년에서 길게는 5년을 잘 버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소설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좋은 구절들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소설 영원히 사라지다 할렌 코벤 소설 P38번째 줄 아래가 없으면 위도 없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고 저속함이 없으면 청순함이 있을 수 없으며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 P44 난 잊지 않기 위해 이걸 문신 지워버리지 않았던 거야. 무언가를 수없이 반복해 읊는다고 그게 진실이 되진 않아.